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명확한 이정표가 앞에 없으면 인간은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 벤저민 하디.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진, 마지막 6번째 사진인데요. 불행은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함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이야기에 거의 200%가 아니라 300% 공감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30대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불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0을 돼 보니까 이 불행은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함에서 오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 그리고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잠실 엘스 전세 사는데 진짜 포모가 오지게 온다. 초등학교 때문에 전세로 사는데 우리 들어올 때 국평이 22억에서 23억이었는데 우리 전세 그때 12억 5천에 들어와서 대출 무리해서 받기 싫어가지고 전세로 왔는데 주변 앞집, 옆집, 뒷집 다 돈 벌고 있을 때 우리만 제자리라니 정말 이렇게도 멍청할 수가 없다. 잠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전세로만 떠들고 다시는 이곳으로 입성 못할 것 같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익남님께서도 절대 전세 살지 말아라. 그리고 차라리 전세 살 돈 가지고 내 집 장만하고 월세를 살고 몸테크를 하고 초등학교 아이 자녀가 가기 전에 일단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저희 의견에 동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반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이상 있으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집 마련은 내가 돈이 있을 때 내 집 마련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정말 집주인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조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내가 내 능력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수지가 갑자기 오른 이유, 수지가 전세가가 갑자기 1억이 오르고 매매가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왜 무슨 일인가? 근데 최근에 광교라든지 망포, 동탄, 신축에서 많이 찾아오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인데 중학교 배정받으려고 많이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또 분당으로 왜 안 가는가 여쭤봤더니 분당은 너무 올라서 못 가는 듯하고 요새 젊은 분들 구축 못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이라 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경기 남부도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데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어제 리틀백님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한 이래로 최다 접속자, 그러니까 한 183명, 200명이 조금 안 된 동시 시청자 수를 기록을 했고 제가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조회수를 봤더니 2,000회가 훌쩍 넘어 있고 엄청난 리틀백님의 그런 인사이트 그리고 또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시간 내서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서울 그리고 이제 현재 토어제 이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 또 어제 리틀백님께서 밤 늦은 시간에 경기도는 안 오르고 서울만 오르고 있는데 경기도 금매로 던지고 서울 매수할까요? 라고 또 이렇게 블로그에 또 포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상급지만 오르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다고요? 아닙니다. 내 집은 또 금매로 던지고 인서울해야 될 것 같다? 아닙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시라고요?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듣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방송일까요? 네. 정말 부끄럽지만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렸던 고향 삼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 스마일과 그리고 수색 등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님하고 이제 함께 어제 라방을 했는데 최근에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라든지 25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 그 다음에 고양시 부동산의 미래,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이라든지 원흥의 또 신축, 준신축의 거래량이라든지 수색 증산 뉴타운의 또 지금 현재 모습 다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틀백님과 거의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오늘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니틀백님의 투자 빈문을 위한 위로라는 이 블로그 글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제 특히 제가 조금 찐 감동 받았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곳에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 집이 아니라 미래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니틀백님께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또 꾸준하게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 수색증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실시간 또 질문을 갖다가 또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엄체 내용이 좋아가지고 거의 숨 죽이고 집중하고 시청을 갖다가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인터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니틀백님의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옵니다. 날씨는 지금 아직까지 쌀쌀하지만 봄을 생각하면서 활짝 웃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 스마일이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봄이 오고 있고 날이 예전에는 7시가 나와도 아주 깜깜했는데 지금은 6시 50분만 돼도 지금 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반가운 소식 하나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GTX-A 열차가 드디어 내일 모레 3월 1일부터 증차를 운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분 간격에서 출퇴근 시간 6분에서 7분, 평시에는 8분에서 10분으로 아무래도 더 촘촘해지다 보니까 지금도 GTX-A를 갖다 안 타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매일 타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교통혁명, 특히 서울과 서북부, 특히 이제 파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의정부까지도 이제 양주시까지도 이제 GTX-A를 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엄청난 교통혁명이고 제가 오늘 또 본론으로 또 이야기 드릴 주제가 조금 이제 연관되어 있는데 GTX-A가 이제 열차 증차하게 되면 지금 GTX-A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속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림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5년 3월 1일 GTX-A 배차 정상화 예정. 현재 GTX 열차 방송으로도 안내 중이라고 하는데 열차 증차 운행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빠르면 3월 말까지는 충분히 증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좀 빨리 3월 1일부터 282회 즉 다시 말해서 58회 증차가 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 6분에서 7분, 6분 30초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 특히,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가격과 많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현실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3월 6일 되기 전에 의사결정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GTX-A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 개통 2달 만에 주변 신축이 수천만 원 올랐다.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시장이 정상화되면 수혜 늘겠지만 지속성은 제한적일 거다. 근데 저는 지속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배차 간격이 증차되면서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더 나가서 이제 수서역까지 그리고 동탄까지 가는 게 이제 앞으로 1년하고도 한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개통을 갖다가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년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서울역까지 가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수서라든지, 예를 들어 성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그리고 기흥이라든지, 아니, 기흥이 아니죠. 구성역, 용인 구성역이라든지, 동탄까지 한 번에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거고요. 28년에 삼성역 완전 개통이 물론 남아있지만 그 전에 저는 27년 정도에 2호선 연결 통로로 임시 통로를 만들어서 먼저 선교통을 갖다가 삼성역 정차를 갖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성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이 없습니다. 고양시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서대문 마포까지 다 이쪽 서북부, 특히 이제 운정 신도시만 지금 입주가 좀 있긴 하지만,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입주가 거의 없다. 그렇게 따진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쪽은 지금이 오히려 보면 가장 싸다.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만약에 GTX-A의 역세권 아파트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그리고 마을버스로 한도정거장으로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왕이면 신축 아니면 준신축, 정말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준신축도 안 된다고 하면 20년 이내의 아파트라도 내 집 마련을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게 되면 파주 운정중앙역 인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지난해 12월 5억 3천만 원에서 올해 2월에는 6억 원으로 상승했고요. 또 84타입 같은 경우는 7억 원에서 7억 5천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선마이 생각했을 때 개통하고 난다면 최소 한 장 정도, 한 1억 정도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딥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3월 1일부터 6분대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는 또 봄이 온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GTX-A에 더 관심을 가질 거고요. GTX-A 역세권 아파트는 지금이 제일로 착한 저렴한 가격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은평구의 연신내역 인근 나이프 미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올해 1월에 7억으로 5천만 원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락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제 여기 은평에 있는 라이프 미성 같은 경우는 좀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좀 내려갔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이내나 5년 이내 아파트 가격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적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25일부로 또 금리가 또 인하가 됐고요. 또 이제 신축의 이제 공급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지금 앞으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한 3년간은 집값이 우상향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전세나 월세를 살 수 있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세나 월세를 사는 거는 본인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고, 이왕이면 GTX-A의 서울에서 운정중앙역 사이에 내 직장과 그 다음에 내 삶의 그런 터전,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어가지고 상승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시장 정상화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GTX-A 개통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GTX-B하고 C는 30년까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GTX-A는 이제 올해 이제 배차 간격도 이제 줄어들고 증차를 또 하게 되고, 내년에 이제 삼성역 무정차, 그 다음에 내후년에 2호선으로 임시통로로 삼성역 정차, 28년에 완전 개통되고 28년에 또 창릉 참마을이 입주하게 되면 이쪽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삼성벨트, 창릉지연벨트의 그런 주거벨트의 그런 가치는 지금하고는 정반대로 달라질 거다. 180도로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GTX-A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일자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연계를 해 나간다고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또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CJ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민자로 지금 하는 것도 조금 공모 기간이 또 늦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방송 영상밸리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킨텍스 제3전시장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면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고양시는 정말 날개를 달 수밖에 없고 GTX-A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GTX-A가 바꿔놓은 또 하나의 또 진풍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까지 18분 GTX-A 덕분에 방문객이 늘었어요. 코리아 빌드 위크 지방 방문객이 6% 또 증가를 했고요. GTX 효과로 인해 가지고 서울 방문객도 2.5% 또 늘었고 펫 박람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킨텍스 전시장에서 지금 관람회 이런 것들을 마이스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특히 킨텍스 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킨텍스 1 전시장이라든지 2 전시장이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감사 스마일이 한번 창릉 천마을 주택 전시관을 직접 가서 또 보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 전시관을 갖다가 킨텍스에다가 또 만드는 그런 건설사라든지 시행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GTX-A가 바꿔놓은 진풍경들이 앞으로 더 많이 또 생길 거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킨텍스의 최대 약점이 낮은 접근성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 GTX 효과가 현실화되면서부터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킨텍스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또 킨텍스에 열리는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GTX-A 킨텍스역 이용객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서울역에서 킨텍스역까지 18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에는 3호선을 타고 오든 자차로 오더라도 서울역에서 온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와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20분도 안 돼서 이제 오고 이제 앞으로는 6분이라든지 8분, 10분에 이제 이렇게 배차 가격이 더 촘촘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킨텍스를 갖다 또 방문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물론 GTX-A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갖다 받는 지역은 그동안의 교통의 불모지로 소외되었던 고양시, 파주시 이 서북부의 300만 주민들이 많은 소외를 받았는데 GTX-A로 인해 가지고 가장 또 수혜의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집값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이 되면 내년 한 6월 정도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아마 집값도 많이 상승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틀백님께서 경기도는 오르고 안 오르고 이제 서울만 오르고 있는데 경기도 금매로 던지지 마시고 고양시 아파트라든지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꼭 붙들고 계시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올 전반기가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의사결정을 갖다 현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에 무주택자분들에게 리틀백님의 찐 조언을 갖다가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극화 추세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지는 것들도 느끼고 있지만 일단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집에 어떤 미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재건축일 수도 있고 교통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상업 환경일 수도 있는데 미래에 그런 변화가 있는 곳에 또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고르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분당선이라든지 9호선 개통 때도 처음부터 막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근단들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가격이 올랐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스타필드가 들어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또 상승폭이 달라졌던 화서역 수원에 있는 그런 아파트 또 그 변화가 지금 GTX-A로 인해 가지고 서울역부터 운정중앙역 사이에 있는 신축이라든지 준신축 또 오래된 아파트까지도 지금 분명히 그럼 달라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집이 아니라 미래를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믿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거고요. 주택시장도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